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제임스 이정철입니다. 저희 오늘도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제 옆에는 조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네, 조 작가님은 저 멀리서 오늘도 줌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가님, 저 이번 주제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 2월 달에 시작을 했고, 또 북한도 작년 10월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했던 게 있었을 텐데, 뭐, 그동안 여러 분석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상당 부분의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당면한 이익이니까.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음, 추측건데 상당 부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계속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이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대북 제재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요. 어떻게든 대북 제재를 이제 완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비토를 놓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무기 뭐 식량 지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의 이익을 얻고자 파병을 한 것이 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기 전에도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 네, 국동 지역에 다녀왔었죠. 그래서 무슨 미사일 기지도 우주 기지였죠. 거기도 찾아갔었고. 근데 그동안 북한 정부가 뭐 외세 침략을 많이 비판하면서 선전선동 정책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그 침략 전쟁에 김정은이 군대를 파견한 것인데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네. 보여지는 것일 뿐이고요. 음, 북한은 그걸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선 북한이 뭐 침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동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이제 밖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각 모두가 다 사실은 명분은 내세우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다 안보를 위한 문제다 내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덜 중요하고 중요한 건 파병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얻었느냐 그것이고 음, 또 이제 곧 만약에 종전 협상에 따라 종전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는 이 종전 협상에 북한은 이제 참여할 권한이 없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종전이 당사자가 아니다 된다면 보니까. 네. 만약 종전이 된다면 북한에서 얼마나 얻어 갔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음, 저는 사실 김정은 위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이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던 거죠. 그 전쟁에 왜 참여하는지, 어디 가는지. 맞아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뷰 북한군 포로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도 그런 얘기가 네네. 있었잖아요. 실전처럼 훈련하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음, 나오고 실제로 이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인지 아마 자세히는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누구와 그렇게 봤, 싸우는지도 잘 몰랐었죠. 예, 그렇게 처음에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이 북한군 병사들이 받게 됐을 이런 충격이라든가 음, 실전의 상황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전투 음, 경험도 그동안 없었고 아무리 뭐 훈련을 열심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드론이 전쟁터를 바꾸는 상황에서 그런 전쟁터에서 아마 굉장히 패닉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는 이번 종전 협상을 빨리 진행이 된다면
뭐 병사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릴 필요도 없으니까 물론 당국이 그걸 얼마나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래도 좋게 이해하면은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파병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당면한 필요한 일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요, 만약에 북한 군인들이 자신들이 뭐 나중에 북한에 돌아갔었던 아니면 지금 전쟁 중이던 간에 자신들이 이 침략 전쟁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선 명분 없는 전쟁이었던 거죠. 왜냐면 북한은 그렇죠. 네. 참여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와 저기 북한이 뭐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역사적으로도 예전에는 뭐 같은 뭐의 공산권이었으니까 오히려 음. 그렇게 봤을 때 북한 군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전쟁에 나간 것인가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네네. 음, 근데 그건 이제 북한 당국이 나중에 뭐 이제 감내해야 될 문제겠죠. 철저하게 또 통제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내부 북한 주민들에게는 소식을 잘 알리지 않았대요.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몰라요, 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북한 당국은 자기들도 스스로 알죠. 이건 명분 없는 전쟁이다. 물론 이런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러시아와 조선의 그 군사 협정 그런 것들을 맺어 놓은 거다. 한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음, 있어요. 왜냐면 군사 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위험에 참가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음. 이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갈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북한 내부에서야 뭐 북한 정권이 만들 수 없는 건 없죠. 네. 다 모든 게 그냥 가능하죠. 네, 조작을 하면 되니까. 네. 6.25 전쟁도 북한이 먼저 남침을 한 것이 아닌 뭐 미국이 침략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참 이 김정은도 이 전쟁을 통해서 계산을 많이 했을 텐데, 네. 나중에 저는 이 결과가 김정은이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좀 섞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뭐 나중에 뭐 김정은이 뭐 좋은 방향으로 되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김정은이 네.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저는 없을 거기 음, 때문에 뭘 하든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에게 네, 유리한 건 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재 관련해서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뭐 방패막이 되어준 건 맞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향후 러시아에게 국제사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좀 어떤 거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요. 네네네. 전쟁의 군인을 파견한 대가로. 사실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 대부분일 것 뭐 같고 핵무기 같은 그런 거? 예, 음, 핵무기는 이미 북한이 스스로도 완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핵무기보다는 네. 핵무기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핵무기를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사실은 더 핵심이거든요. 미국도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기권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그 기술, 그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러시아가 그것에 대한 기술을 지원을 만약에 해준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얻을 건 다 얻었다라고 쉽게 하겠죠. 근데 그 외에도 뭐 위성 기술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라고 하고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긴 했는데 그 우리가 네이버 지도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안 좋아요. 자세히 다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발사 기술, 첨단 무기 기술, 레이더 기술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얻었을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음, 같네요. 아직은. 네. 네. 네, 뭐, 북한이 러시아가 시작한 이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고, 그걸 나중에 전쟁 끝나면 또 군인들이 북한에 돌아갔을 때 일종의 통제를 해야 될 거잖아요. 뭐, 전쟁에 대한 선전이나 결과나 그런 좀 통제하는 차원에서 뭐, 북한 군인들이 북한에 돌아갔을 때 북한 정권으로부터 뭐, 얻게 되는 혜택?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뉴스 보니까 진짠지는 모르겠으나 뭐
집을 준다고 그런 뉴스도 있었고, 네. 일단 북한 당국에서 노력은 하겠죠. 예, 음, 뭐 혜택처럼 보이게끔. 왜냐면 북한이 전투에서 뭐 다친 군인들을 보통 우리 영예 군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우를 하긴 그렇죠. 하는데 네. 뭐 실속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건 중요하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돌아갔을 때도 저는 어느 정도는 뭐 막 그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명분은 저는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전쟁이 뭐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직 대개 모르죠. 네. 예, 대개 이 현재 상태가 중단된 채 전쟁이 이제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선전할 일도 아니고 그냥 음, 병사들에게 어, 잘 사상 교양을 시키겠죠. 너희들의 이 음. 전투 경험이 우리 조선 반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 뭐 집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뭐 집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는 아니긴 한데 네. 아, 집이 그래서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뭐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네, 뭐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을 뭐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북한 인권 차원에서 일단 김정은에 의해서 강제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나중에 돌아갔을 때 뭐 어떤 이득을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이고요. 그 6.25 전쟁 때도 실제 전쟁 기간보다 종전 협상 동안의 그 전쟁이 더 길었습니다. 51년도부터 53년도까지 계속됐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과정에서 전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한다면 북한 군인들의 희생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전쟁의 한 나쁜 증상이기도 한데 이게 네네. 역사적으로 항상 매번 발생했던 거고요. 예전에 뭐 2차 대전 때도 독일군이 이제 패망하기 전에 그때 자기들이 어 이제 자기들이 패망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전투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확보한다, 토지를 확보한다 이런 영토를, 차원에서 네, 그렇죠. 예, 네.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한국 전쟁에서도 우리가 영화 고지전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지전을 보면은 진짜 그 산 등성이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단 말이죠.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이 됐잖아요. 휴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전투가 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아마 치열할 겁니다. 왜냐면 영토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휴전 협상에 따라서 또는 이제 종전 협상에 따라서 이제 사인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사인을 시간까지 해야 되죠. 네. 예, 그 시간까지 전투를 하다가 딱 그 시간 되는 즉시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뭐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 뼘이라도 좀 더 이제 확보를 한다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음,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만약에 그 프론트라인 전선에서 싸우게 된다면 저는 역시 희생이 되겠죠, 북한군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틴도 그 6.25 전쟁 때 이미 북한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고지전이든 38선 근처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북한군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일단 지금 뉴스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8%에서 20% 점령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그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점령된 영토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좀 당위적인 이야기를 질문해 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걸 종전할 때 포기해야 되는 거 맞죠?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네. 그렇죠. 네. 영토를 양보한다는 건 이 주권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치명적인 패배거든요. 일단 그러면 안 침략한 되죠.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저 그래서 종전이 된다면 음.
우크라이나가 기존의 영토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하고 다만 네네네. 뭐 다른 조건이 거의 뭐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협상이다 보니까 협상이다 완전히 보니까, 예, 네, 완전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영토를 이렇게 포기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영토를 당연히 네네네. 돌려받아야 된다. 음, 러시아가 만약 뭐 상응하는 조건을 원한다면은 뭐 거기에 따른 건 양보할 수는 있겠지만 해야만 음,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음, 뭐 영토는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가령 네, 일본이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막 영유권 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네네. 아니다라고 확 딱 이렇게 못 음, 박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유권 분쟁으로 넘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네, 저는 또 영토의 문제는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더 중요하게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푸틴이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죠? 뭐 세계 질서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영원한 네, 건 없거든요, 모든 건. 네, 그래서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고 했을 때 그건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영토가 뭐 나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고 이거는 네, 비극이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또 종전까지 얘기해 봤는데 또 분단을 겪은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분단 이슈 파헤치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또 종전 협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